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의 조금 복잡한 생각의 흐름들, 그게 먼저 읽히는데요. 내가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사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 위치라든지 상황이 조금 멈춰 있는 것 같다. 근데 왜 이럴까? 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근데 좀 그런 모습이랑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다른 생각도 같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한다는 게 꼭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뭔가 달라졌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실패를 하게 될 수 있다든지, 약간 한 번 더 바뀌고 싶은 생각들을 눌러버리는 좀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신감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뭔가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좀 강하지 않다, 좀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딱 뭔가 중간에 조금 걸려 있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운이 막혀 있는 시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자아상이 달라지기 직전에 이제 그때 보여지는 약간의 지진 같은 균열, 그런 상태거든요. 원래 사람이 진짜 한 단계 올라가기 직전에는 외부적으로 어떤 큰일이 터져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나를 바라보는 기준들이 먼저 깨지게 되거든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1번 분들은 곧 어떤 작은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될 건데,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었구나, 약간 그거를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또 그게 지금 신이 준비한 선물,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1번 분을 멀리서 보면 지금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일상이 조금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속에서 계속 이런 불일치 때문에 오는 불만족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진짜 괜찮은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뭔가 지금 여기서 바꿔봐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 상황에 핵심 카드로 칼의 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원래 1번 분이 되게 판단력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눈치도 되게 빠르실 거고, 상황을 딱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런 눈, 이런 게 엄청 정확하신 편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냉철한 판단력이, 문제는 바깥 상황이나 어떤 외부 사람들, 이렇게 바깥의 거를 판단하는 데 쓰이고 있지 않고 이 칼이 지금 나한테 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1번 분은 기회를 오히려 지금 깎아내리고 계신 상황이고,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좀 그런 차원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사실 1번 분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칼의 왕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은 약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의 가능성이 한계는 어디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나를 너무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왕까지 가고 계신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기준으로 나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실제로 1번 분의 모습이랑 1번 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이랑 이게 지금 조금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조만간 어떤 사건이 어쨌든 들어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좀 사소하게, 좀 그래서 들어와서 특별하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누가 1번 분한테 와서 지금 완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물어본다거나 방향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1번 분이 아니면 어떤 별 기대가 없지만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결론으로 가면 결말이 되게 좋거든요. 가볍게 어떤 말을 던졌는데,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사람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나를 조금 더 새롭게 보는 차원들이 강해요. 아, 내가 그동안 내가 진짜 칼의 왕인데, 왕의 위치에 있는데, 동전의 왕까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왕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너무 나를 시종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신이 보내주는 선물로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뭐 우연인가? 한번 잘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운의 흐름들, 이 계단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작은 일이 하나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구나. 좀 이렇게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사실 신이 원래 인간한테 선물을 줄 때는 좀 이런 방식이 엄청 자주 있거든요. 왜냐면 신은 우리한테 선물을 줄 때 엄청 큰 액수의 복권 당첨 이런 식으로 약간 티내면서 주지를 않아요. 항상 나의 어떤 그릇에 맞게 내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차원의 사이즈를 먼저 던지거든요. 내가 공을 받을 수 있는 크기를 던진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되는구나. 나중에야 내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좀 그런 식으로 사건을 설계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 선물은 1번 분이 막 엄청 내가 이거를 정말 완전히 좋은 결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좀 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걸 진짜 확실히 키워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되게 사소한 거, 오히려 지나가기 되게 작은 쉬운 장면들, 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어떤 걸 선택했던 거, 아니면 막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만난 사람, 엄청 생각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어떤 툭 던진 말들, 이 안에 사실은 선물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순간적으로는 1번 분이 내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좀 이런 직감도 스스로 생기게 될 거고요. 이런 장면을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더 의견을 내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등장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져요. 또 이 순간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반응도 사실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변 환경들을 되게 빨리 캐치하게 돼요. 여러분 말투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어떤 애티튜드 같은 것들, 자세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어떤 결정할 때도 주저하지 않는다거나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나의 앞으로의 의사결정 기준 이것도 바꾸게 될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딱 보면서 1번이 생각보다 되게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무게감이 있구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사실 내공이 되게 엄청난 사람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분은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할 때 그게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선물들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이제 주변에서 와서 여러분한테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이 사람 만나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권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직급이 올라갈 때 지금 보시면 시종에서 기사로 갔다가 여왕으로 가고 결국에 핵심인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사람들이 권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권하는 것들을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차원들이 항상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또 1번 분한테 와서 너랑 이거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선물처럼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이제 1번 분이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핵심이에요. 예전에 1번 분이라면 이게 지금 갈등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 상황일 수도 있다. 나는 아직은 조금 미숙하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 라고 좀 더 주저했던 시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해봤자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을까? 뭐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 것도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말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생길 거예요. 어떤 거든 뭐 시간 낭비하는 건 없을 거다. 만약에 나랑 안 맞는 거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그걸 결정해가는 과정도 사실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도전의식 같은 게 더 생기는 거거든요. 뭐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전엔 여러분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되게 따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전지향적인 성격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방어하는, 나를 더 보호하기 위한 기제들로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아니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그 사람이랑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뭘 이 사람이랑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과거를 보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나도 과거보다도 미래가 점점 발전되는 사람이니까, 나야말로 진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역시 그럴 것이다. 그 사람도 내가 어떤 과거의 경력이나 커리어 같은 거, 그 사람이 이미 가져왔던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자. 왜냐면 나 역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삶의 기회들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챙겨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1번 분들한테 신은 이미 선물을 되게 다양하게 준비해 둔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다 자기가 자기만의 왕국을 설계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신도 되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요.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미션, 임무일 수도 있어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당장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엄청 큰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한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신이 나한테 어떤 미션을 주고 소명을 줄 거다, 신이 나한테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시험해 보려고 준비한 걸지도 모른다, 좀 그런 차원을 생각해 두시면 진짜 작은 선물도 엄청 큰 복권으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다가올 되게 소소한 제안, 어떤 권유, 이것들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사람들 때문에 조금 에너지를 많이 뺏기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 사실은 뭐 인생 다 그렇지, 좀 쿨하게 넘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속에는 그 좀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들. 왜 나는 항상 좀 피해보고 좀 배려해야 되고 더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좀 이런 감정들이 좀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카드들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 강해요. 완전 가까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아예 모르고 살아도 될 정도로 멀어진 정도는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을 좀 마음 쓰이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 사람은 아마 이번 분한테 완전히 투명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구조상, 관계의 구조상 여러분이 좀 더 눈치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곤하기도 하고, 나만 혼자 신경 쓰고 있어, 좀 그런 기분도 들었을 수 있고요. 또 근데 지금 핵심 카드로 정의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의도가 있어서, 아니면 나랑 유난히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힘든 건 아닌 차원이 있거든요. 정의 카드는 원래 당연히 균형이 맞아야 되는 관계야. 근데 지금은 균형이 맞지 않았구나.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다.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거든요. 관계의 균형이 지금 맞지 않는 상태인데 맞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직전에 있어서 지금 이번 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특정한 관계에 있어 내가 밀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곧 판이 뒤집어지고 주도권, 결정권, 관계의 구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결국 사람과 관련된 선물이 하나 올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타로 카드도 지금 완즈 5번이랑 칼 5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숫자가 공통적으로 5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5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파워가 2배가 된 상태예요. 원래 숫자 5는 변화의 핵심, 그 태풍의 눈 이런 뜻이 있거든요. 되게 혼란스럽고 긴장감, 텐션이 있어요. 원래 완즈 5번의 핵심 키워드가 경쟁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처럼 되게 신경전이 있고요.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표현하진 않아도 이게 되게 지금 기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있죠.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누가 더 여유 있는지, 이게 지금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이번 분들이 이 주인공들처럼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지금 피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번 분들 역시 이런 갈등, 이걸 지금 피하려고 하셨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때는 내가 내 귀를 막는 게 촉편하다. 좀 더 한 발 물러나는 게 낫다. 그냥 관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 사람 계속 시끄럽게 해도 내가 그걸 저지하느니 그냥 내가 피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좀 이렇게 선택하셨던 것 같거든요. 굳이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맞서자, 싸우자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꼭 뭐 성향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보이고요. 또 힘 카드랑 동전 8번이 같이 나왔다라는 걸 연결해 봤을 때는 진짜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셨던 것 같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꾸준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보여요. 사실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나도 당연히 열받는다, 나도 화난다,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걸 사실 힘 카드는 그래도 내가 인내를 발휘했고 다 참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번 분이 이렇게 참아오셨던 거, 인내하셨던 거, 그게 그냥 내가 호구라서 참은 게 아니에요. 다 진짜 여러분의 내공으로 쌓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힘 카드의 핵심이거든요. 당장은 내가 참는 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뭐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받아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힘 카드는 그 안에서 사실은 판 자체를 힘을 모아서 정말 뒤집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어야 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번 분한테 진짜 중요한 장면이 올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법사랑 완주 6번이 나온 거 보면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 포인트도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먼저 나서서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먼저 내가 좋은 연락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전엔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었던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중심이 나한테 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분이 행동을 뭔가 바꿔서 뭘 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내가 이 관계에서 뭘 어떻게 바꿔볼까를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한 게 없는데 이제까지 맨날 나 괴롭혔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키카드가 정의 카드였잖아요. 이거는 진짜 순간적으로 마음만 편해지는 구조가 아니고 상황이 정말 제대로 균형이 맞게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특히 균형이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만 쏠려 있던 것들이 정의 카드를 만나면 다시 이제 수평으로 맞춰지거든요. 내가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거, 내가 더 많이 배려하고 맞춰줬던 거, 이제는 서서히 시소가 원래 중심을 맞추는 것처럼 맞춰질 거예요. 또 지금 두 번째 카드로 유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나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저건 왜 그럴까? 의도가 뭘까? 의미를 생각해 봤다거나 신경 썼는데 유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이 안에서 즐거움이 있구나.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넘기게 되고 약간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내가 이걸 되게 쿨하게 넘기게 된다. 나에게 주도권이 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도권은 원래 항상 유머러스한 사람, 이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유머가 지금 나왔다는 거면 지금까지 이번 분한테 주도권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 여러분이 유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이 이제 이번 분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말로 딱 그냥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피부의 분위기가, 어떤 공기가 확 와닿는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유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상대방이 단어를 쓰는 게 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태도 이런 게 달라져서 아니면 연락하는 타이밍이 달라져서 내가 피부로, 온몸으로 받는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걸 직감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통해서도 내가 달라지는구나 이것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오감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선물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새로 환경이 바뀐다, 아니면 사람이 바뀐다, 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람, 이미 존재하던 관계, 여기 안에서 유머러스함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좀 선물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좀 편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좋은 건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시는 게, 이 관계가 원래 중심이 나한테 없었는데 중심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 이미 내가 쌓여왔던 것들이 드디어 보상을 제대로 받게 되는구나. 이젠 더 이상 나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그 선물 하나가, 이 사건 하나, 관계의 축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는 뭐 연락을 먼저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될 거고, 말할 때도 너무 신경 쓰거나 막 조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 이거 마음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엄청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바뀌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일단 먼저 안정되고 편해지는 거, 그게 되게 크거든요. 이게 사실은 마법사랑 완즈 6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포인트예요. 내가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지고 유리해지거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거나 주목하게 되는 에너지가 강하고요. 또 내가 한 말, 나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말은 잘 들어야 돼. 말을 되게 잘 듣게 되거든요. 또 주변에서도 이번 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다음에는 그럼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멘트 안 했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에 함께 할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멘트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연락도 먼저 자주 하게 될 거고, 나를 오히려 더 먼저 찾게 되는 상황들, 관계의 방향성, 이런 것도 확실히 정해질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완전 6번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미래 방향이에요. 말의 머리를 돌려서 거꾸로 과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조언도 있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상대방 눈치를 본다거나 괜히 막 각을 재보려고 한다거나 간을 보려고 한다거나 거리감을 좀 더 맞춰보려고 한다거나 다시 조금 애매하게 되면, 그러면 관계가 다시 수평에서 떨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서 생기는 균형을 내가 지금 맞춰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되는구나, 뒤로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뒤로 밀리면 진짜 균형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의 방향성이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라는 걸 아예 전제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자연스럽게 하자, 그냥 편해지자, 이런 것들을 더 유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오버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것,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게 이제 그런 내 수용성이 받쳐진다면 이 관계가 정말 2번 분한테 자연스럽게 맞춰질 거예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여러분이 특히 좀 인생의 방향,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맴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되게 뭐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100%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순간에는 마음 한쪽이 조금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매하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뭔가 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마냥 편하지가 않고 차분해지지가 못하거든요. 약간 붕 뜨는 느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뭔가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도 되게 지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뭔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즌이 왔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조금 싱숭생숭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에너지들이 왔을 때는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되게 전형적인 시그널이기도 해요. 3번 분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던 길이 하나가 종결이 될 거고 운이 다 했어요. 자기가 그 인생의 어떤 챕터마다 다 해야 되는 자기 몫이 있거든요. 그 자기 몫을 다 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가진 의미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내가 막 인간이 계획을 되게 잘 짜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운의 때에 맞춰서 정말 운명적인 힘에 맞춰서 움직여진다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나의 생각대로 안 돼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왔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느낄 때는 조금 답답하긴 해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바꿔가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멈춰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타이밍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다음 대운이 오긴 오겠지만 그걸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 4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주인공도 보시면 자고 있잖아요. 멈췄다, 좀 정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멈춤은 아예 실패하고 포기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갑옷을 입고 있고 곧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다음 전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다음 전투가 없고 정말 끝났으면 갑옷을 입고 있지 않겠죠. 이 사람 곧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쉬고 있고 숨을 고르고 있고 체력을 다시 채워가는 충전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 당사자는 조금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게 맞나?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럼 또 다음 전투 갔다가 죽는 거 아닐까? 괜찮은 걸까?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칼 4번의 보조 카드도 칼의 시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보시면 되게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불안감이 커진 상태를 보여줘요. 아직 뭔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곳에 올라와서 적의 동태를 좀 살펴봐야 되고 가능성만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막상 지금 칼을 아직 휘두르진 않고 있으니까요. 이 길도 생각하고 저 길도 생각하고 북쪽도 봐야 되고 남쪽도 봐야 되고 확실히 정리된 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아예 다른 걸 해봤으면 어떨까? 다른 기둥에서 다른 첨탑에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약간 되게 많은 가능성을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게 넓게 뻗쳐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도 칼 4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대운이랑 연결될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태가 맞는 거고 다음 대운이 오면 정말 벌떡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쓸데없는 고민도 있고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게 섞여 있겠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대운이 확실히 뒤집어질 거니까 곧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진짜 확실히 뒤집어질 거가 바로 다음에 바보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되게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보 카드 자체가 그냥 뭐 시작한다 이거랑만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얘는 되게 가볍기도 하고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충동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강해질 때는 좀 별 생각 없이 어디에 지원을 해봤다든지 그냥 뭐 남들이 흘려가듯이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뭔가를 씨앗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의외의 사람이랑 되게 잘 맞게 된다든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일이 엄청 사이즈가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바보 카드는 무겁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이 오히려 되게 중요하고 지금은 선택을 할 때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바보 카드가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 분한테 어떤 시작이 올 건데 그것도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너무 그걸 오랫동안 되게 깊게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오히려 늦을 수 있어요.
일단 도전을 하고 일단 시동을 걸고 그렇게 돼야 운의 어떤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거든요. 또 지금 동전 1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손에 잡히는 시작이에요. 타로카드 시스템 안에서는 동전이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돈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얘는 이제 공부나 커리어처럼 결국 돈이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또 이게 왜 선물이냐면 이 바보카드의 시작은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다음에 계획을 촘촘히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어떤 구름을 타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는 기회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행운이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막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짜본다거나 좀 이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이 신이 준비한 선물을 오히려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도모하자라고 한다면 너무 하나씩 막 단계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시작하면 이게 너무 헤비해지기 때문에 내가 시작 자체를 못할 수 있고 딱 내가 생각한 단계별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를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바로바로 붙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랑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계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5, 8 이런 식으로 막 점프를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뭐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의 시작인데 처음에 만약에 바보카드의 힘을 제대로 못 쓰면 이 신입사원이 그냥 내가 여기서 대리가 되고 뭐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너무 계획을 짜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너무 뻔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바보카드가 예상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신입사원이 처음에 출장을 갔어요. 이제 그럼 내가 출장 갔다 와서 일을 마무리해야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바보카드가 말하는 에너지는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운명의 사랑을 하게 된다든지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뭐 창업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챕터가 정말 확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신입사원이 처음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확장인데 내가 그거를 이 출장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대리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기회를 잡지 못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확장, 바보카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의 에너지는 꼭 위로만 올라가거나 꼭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막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크게 확장할 수 있거든요. 아예 뭐 강물을 타고 있었는데 다른 강물로 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지금 완전 3번이랑 힘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가냐 마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방향을 진짜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사람처럼 난 정말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을까?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어떤 나의 정체성이나 삶의 우선순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3번 분들은 더 이상은 진짜 수동적으로 살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진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해야겠다. 이 주도권이 오는 시작이거든요. 그런 결정권, 이게 온다는 게 신이 3번 분한테 준비해 둔 선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막 100% 결과가 조금 뻔한 거, 좀 안전한 거, 안정적인 거 그런 쪽만 너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진짜 더 큰 행운은 놓칠 수도 있다. 좀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정말 볼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3번 분의 삶을 두고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차원이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막 괜히 막 너무 많이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좀 가볍게 좀 더 열린 미래를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선물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핵심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도전한 사람, 내가 조금 과감하게 결정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행운이거든요. 준비를 완벽하게 한 사람한테 오는 선물이 아니라 일단 도전해 본 사람, 일단 움직여 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약간 길을 가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 어떤 행운의 선물이 숨겨져 있고 내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는 좀 그런 행운이에요. 지금 아마 3번 분이 나는 지금 좀 멈춘 것 같고 길을 헤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길을 헤매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대운이 기차처럼 올 거예요. 여러분은 멈춘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다음 기차를 탔을 때 정말 이 기차가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고 더 자연스럽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일이 결말이 될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전해 본다. 이걸 더 기억해 두시면 정말 여러분의 행운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일단 요즘 4번 분들의 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좀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주인공처럼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일까? 이게 뭐 회사나 어떤 공부 방향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들, 혹은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것 같고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는 내가 이 상태를 계속 하는 거 이게 안 될 것 같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에너지는 뭐 꼭 불만이 있고 권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심플하게 보긴 좀 어려워요. 지금 4번 분이 계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들, 이 주변의 것들이 사실은 이젠 일어나야 돼요. 끝을 보고 있고요.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로는 이 사람도 알아요. 지금 이게 끝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 만족이 안 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바로 움직이자니 좀 불안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은 진짜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변화를 하긴 좀 어렵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카드에 칼 6번이 나왔다는 거면 사실은 이미 이동이 시작됐다라는 차원이 강해요. 물론 아직은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이 카드 에너지처럼 배 타고 가는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타로 카드에서 칼 수트가 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공기의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나 어떤 생각 자체는 이미 배를 타고 떠났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예전처럼 막 몰입이 된다거나 꽉 붙잡고 있기는 조금 어려워요. 마음이 떴으니까요. 마음이 지금 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미 생각은 가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몸은 정말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나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그러면 다 던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건 맞는데 근데 몸이 못 움직인다는 거면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 던지고 진짜 배 타고 가버리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괜히 갔다가 더 힘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예 다 던지고 가버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지금 사실 힘든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이미 끝났거든요. 마음이 먼저 떴다는 거니까 끝났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엉망인 게 아니라서 던지기 애매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앉아있자니 마음은 이미 갔으니까 되게 그래서 더 지치는 거죠. 지금 사실 4번 분들은 뭐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원래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 타이밍에 있는데 이게 아직 싱크가 안 맞는 수준이거든요. 마음 자체에서는 그 타이밍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은 좀 더 변하기 어렵잖아요. 아직 현재에 머물러 있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심도 많고 답답하죠. 근데 어쨌든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더 이상은 진짜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젠 정말 선택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와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조 카드로 완전 10번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들고 온 거, 쌓아온 거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잖아요.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관계나 어떤 현실적인 부담감 이런 것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확 던지자니 아직은 고민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은 이제 진지하게 이젠 더 이상 이 생각을 미룰 수 없다. 고민을 조금 치열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내려놓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를 힘들게 해왔는데 10개나 들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그걸 진짜 던지는 게 맞는 걸까? 특히 지금까지 들고 온 시간이 좀 길었을수록 더 쉽게 내려놓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나온 카드들이 완즈 1번이랑 데스 카드거든요. 이거 사실은 정말 끝났어요. 버려야 되고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익숙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계속 있었던 자리나 익숙했던 관계 이거 진짜 완전히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미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마음 깊은 데서는 가야 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직감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미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선물이냐면 이번에는 이거를 그냥 던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나한테 결국에는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나한테 더 맞는 자리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10개나 들고 있었는데 이거 던지는 거 당연히 좀 상실되는 느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 텅 빈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데스카드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사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고민할 때가 사실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도저도 아닌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 그게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문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이 열릴 거면 그냥 열려버리는 게 맞고 만약에 이 문이 내 문이 아니야 라고 누가 말을 해주면 그냥 이 문은 안 열릴 거구나 그럼 내가 다른 문 열면 되지 그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문을 열자니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게 내가 할 게 아니라는 확실한 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문을 열게 되거든요. 이럴 때 되게 짜증나잖아요. 이제는 사실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걸 던져야겠다. 아닌가 보다 라고 해버리고 나면 생각보다 더 빨리 좋아질 거예요. 이게 정말 던지는 게 내가 어쨌든 익숙하게 해왔는데 그거 던지고 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뭐 그런 확신이 완벽히 드는 순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거든요. 고민을 더 이상 안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인생이 엄청 심플해지는 결과를 만들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덜 피곤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혹은 사람이랑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랑 나랑 어떤 관계가 될지 그거를 답을 정하지 않은 상태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맞춰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딱 관계가 정해지고 나면 역할이 정해지면 내가 그 이상으로 기대하지도 않게 되고 되게 애매하게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역할에 맞게 하는 건데 여기서 뭔가 관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오히려 정해지는 게 훨씬 더 쿨해질 수 있어요. 이게 또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상황이 진짜 모든 게 완벽히 좋아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데스카드가 확실히 말하는 건 오히려 더 이상 내가 안 맞는 데다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카드들도 보면 지금 동전의 왕이랑 또 칼의 여왕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뭐 돈이나 일이나 공부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유지되는 구조 이거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걸 내가 했을 때, 뭐 돈을 쓸 때, 아니면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럴 때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될까? 이게 내가 답이 안 나오고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엄청 애매하거든요?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결과가 정말 딱 이미 틀이 맞거든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목표에 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힘도 그만큼만 쓰면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게 딱 보이게 되면서 그럼 난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다. 기대치 맞게 결과가 나오니까 균형이 딱 맞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것도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의 나의 잉여 자원들이 생기면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에 또 투자하면 또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해서 승진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되게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왠지 내가 정치적으로도 뭔가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이 중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 잘해줘야 된다거나 이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승진은 이러이러이러한 걸 채웠을 때 될 거다. 이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나면 그 사람은 딱 그런 기준점만 채우면 되니까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 에너지를 정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데도 잘해줄 필요도 없을 거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관계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칼의 여왕의 에너지가 강해질 때 그런데 이럴 때는 문제가 조금 처음에 차갑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조금 필요 없는 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안 쓰다 보니까 좀 차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맺고 끊음이 돼야 원래 나한테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일로 대해야 돼. 그러면 일로만 대하면 되는 거고 쿨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도 되게 클리어하게 시그널을 받게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일로서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비즈니스로 대하면 되겠구나. 상대방도 오해를 안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나간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 나는 사적으로도 사번이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관계 이상의 상대방이 먼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알아보고 그때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더 잘해주게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클리어해졌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 이상을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맞지 않는 거라면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삶의 어떤 밀도라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 몰입 이런 게 완전 달라져요. 이제 곧 사번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약간의 가지치기?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나한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려놓게 되고 끝! 그만하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나한테 정말 더 잘 맞는 자리를 향해서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딱 그쪽에만 힘을 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은 의미 없는 다른 사람, 남한테 아니면 세상한테 맞춰주는 거, 눈치 보는 거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내가 던질 수 있는 뭔가 과감한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진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거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더 가볍게 쳐내고 던지는 거, 떠나는 거 그게 사번분한테 진짜 준비된 선물의 과정이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신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는 특히 여러분의 멘탈이나 시간이나 어쨌든 여백이 생길 거예요. 아, 버리고 떠나면 뭔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고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텅 빈 무언가에 그 여백의 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나머지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였구나. 내가 의미 없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자. 그런 시간과 그런 계기를 신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요즘 여러분은 좀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안 바쁘진 않으실 거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그건 뭐 사실 원래 바쁘셨던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또 주어진 일들도 하고 계시는 일상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약간 마음이 붕 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원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조금 에너지도 있었고 좀 원래 재미가 있으신 분들로 보이거든요. 설렜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요즘은 좀 감정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누굴 만나도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재밌지가 않는 좀 그런 시기 같거든요. 물론 이럴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지쳐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컵 카드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이 멈췄다라는 쪽이 더 강하고요. 지금 컵 4번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게 얘는 감정이 근데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반응이 없다 이쪽이 더 강해요. 지금 주인공도 보시면 옆에서 사람이 말을 걸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마주보고 있지도 않고 딱히 답을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뭐 새로운 뭔가 시그널이 오거나 제안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굳이 내가 이거를 답을 해야 돼? 꼭 해야 돼?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나온 카드가 컵 7번인데 이게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생각이 많은 쪽이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 지금 고르고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어떤 관계가 맞는 걸까? 이 감정이 진짜일까? 머릿속에서는 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실제로 컵을 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이러니까 사실 더 답답하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권태기인가? 내가 예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나는 원래 맞는 사람이 없는 건가?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추려지고 정리되는 과정이긴 해요. 이제는 내가 아무 감정이나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예전보다는 오히려 기준이 많아졌다, 기준이 높아졌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이 무덤덤하고 감정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밑에 보면 컵이 7개잖아요. 훨씬 더 감정이 섬세해진 거고 감정이 다차원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지금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조금 균형이 맞춰지고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이 확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많은 감정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들만 남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새로운 것들은 정리를 한번 지나고 나야 들어온다. 좀 이런 차원이 강해요. 그래서 정리가 일단 되고 나서는 5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 들어올 가능성도 확실히 커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나의 심드렁한 감정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정도로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장면이 정리를 하나 잊고 나서 그걸 기점을 삼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카드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의랑 같이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얘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운명이 데려다 줄 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던 사람인데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운명이 데려다 주는 사람. 처음에는 평범한 것 같았는데 점점 편해지는 사람.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정말 왜 좋냐면 5번 분한테는 이제는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또 지금 결정적으로 심판이랑 태양이랑 같이 나온 걸 보면 이 새로 관계가 맺어지는 부분들 안에서 애정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내가 날 것의 나 그대로 정말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가능성 이게 있거든요. 나도 정말 감정이 있었구나. 특히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긍정의 감정, 부활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그냥 계산해서 주고받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신의 축복처럼 받는 좀 그런 긍정적 감정이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뛸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나도 그걸 순수하게 그냥 막 생각하는 것들 지금 떠오르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엄청 큰 행운이거든요. 지금 다음 나오는 카드들이 다 메이저 카드잖아요. 인생에서의 엄청 중요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분한테 다가올 선물의 핵심이 그냥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열려요. 설레게 되고 기대가 생기고 삶에 희망이 있고 이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차원으로 정말 더 풍요롭고 알차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보통 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되게 즐겁거든요. 힘이 생겨요. 이게 우리 삶에 되게 든든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진짜 딱 단둘의 관계. 그래서 연애하게 되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연애 차원이 아니라면 정말 뭐 소울메이트 정도? 내 일상에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얘기만 해도 정말 마음 편해지는 사람. 평생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 근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인생의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관계가 진짜 5번 분한테 준비되어 있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걸로 연락을 하더라도 뭐 그럴 때도 사실 고민 안 하고 그렇게 탁탁 던질 수 있는 것도 다른 관계랑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두 분 사이에서는 이게 뭐 되게 큰 이벤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뭐 엄청 거창한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 아니면 어떤 자세나 나를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쌍둥이 자리 카드의 강한 에너지거든요. 작은 것들도 기억해주고 나를 챙겨주려고 하고 굳이 이유가 없이도 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계속 연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게 5번 분 일상에 엄청 크게 작용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꼭 뭐 감정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보여주는 액션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걸로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랫도록 그 사람을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게 나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돼요. 이제 그래서 5번 분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다 이런 정도로 시작될 수 있는데 서서히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정도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 수준에 넘어서서 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동반자 느낌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선물이구나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막 내 인생을 뒤집거나 막 흔들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조용히 나의 어떤 삶을 호수라고 한다면 그 호수에 백조가 한 마리 유유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고요한데 그 백조가 떠나지 않고 나의 호수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랑 같이 살아가고 또 그렇다고 백조가 나한테만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느낌이 들고 나의 호수도 이 백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나의 호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러면서도 나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사느냐 이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충분히 잘 살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도와주고 또 때로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거꾸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면서 내 에너지를 막 뺏어가고 나한테 기대고 더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 삶에 엄청 큰 영향을 줘요. 아마 예전에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도 있으셨을 거거든요. 나한테 누가 기대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돌면서 5번 분한테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뭐 희생하는 거, 계속 배려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제는 그만해도 돼. 수레바퀴가 이제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변화가 있을 거다. 이제는 남들 덕도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도 에너지를 얻고 또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풍요로운 일이지 그걸 여러분한테 알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 다가올 거고요. 그런 어떤 동반자나 파트너, 신이 그런 선물 준비해뒀다고 해요. 아마 이제까지는 이 정도로 편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장면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의 카드가 왔다는 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기울어졌지만 이제는 그 회복의 균형이 제대로 맞는다. 이제까지는 지금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조만간 아주 되게 편한 사람, 나를 되게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 엄청난 인연을 곧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